네, 2022년 6월 20일 이정훈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거기에 민주당이 대처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역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데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의 제목, 미국 싫어한 그들, 면피 위에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이건 왜 이런 제목을 뽑았느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을 행해서 그때 나왔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됐을 때 우리가 획득했던 SI 공개하자, 여당도 동의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치사하다. 야, 한미동맹을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른 국회의원, 상당히 강경파죠. 한번 이 양반하고 같이 해외여행 해보니까 아이고 참 뻑뻑하더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또 보통 국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그 소속일을 바꾸잖아요. 2020년 당선돼서 국방에 있었던 분입니다. 국방을 아는 분인데,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2020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세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봐도 공격거리가 아니다. 그 당시 보고받은 야당 의원도 월북이 맞네라고 했다.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그때 북한은 아주 이례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과 성명을 김정은이가 냈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은 죄송하다, 이 발언은 저거 안 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은 누차 소개됐으니까 참 그렇죠. 근데 우상호 씨가 저랑 같은 시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또 군대도 같이 갔다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학생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4학년이던 복학한 4학년이던 시절 86년이죠. 그때 6월 항쟁이라고 이제 운동권을 얘기하는데, 6월 사태 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그 장례식을 치렀던 위원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이 바로 이 우상호 씨죠. 그 이한열 씨가 사망했을 때 이한열 죽음에 대해서 우상호 씨가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우상호 씨가 보이는 태도는 왜 이렇게 또 다릅니까? 하도 이러고 나오니까 그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썼죠. 왜 우리 아버지는 국민도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2차 가해 아니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버젓이 하고 있다고 이 젊은 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그래, 국힘당이 원한다면 공개하자라고 탁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잔머리인데 그 잔머리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SI, Special Intelligence, 특별정보, 특수정보는 우리 37 부대가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77 부대, 777 사령부, 또 525로 나가는 대우가 있는데 그건 제 기억을 못하겠고, 투스타가 이끄는 부대죠. 과거 이게 유명했던 거는 그게 언젠가요? 연평해전 때, 2차 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 가서 했죠. 그리고 2002년도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으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하는 날이었던가요? 그날 6월달인데 그 무렵에 그날 연평도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이제 북한군이 NLL을 넘어와도 그 김대중 정권이 지시였죠. 쏘지 말고 뭐 방송을 하고 뭐 어쩌고 한 다음에 해라 그러는데 방송하는 사이에 드르륵 쏴버렸어요. 우리가 우당탕탕해서 고속정이 침몰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개판이 됐을 때 그때 37 부대장이 육군의 한철룡 소장인데 그때 북한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SI를 구했다. 줬다. 근데 그걸 무시했다라고 국회에서 공개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취재를 통해서 이제 37 부대의 실체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요즘은 과거에는 16개 국가정보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해서 국가정보기관이 CIA, FBI 외에 국방 DIA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게 NSA,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가안보국 정도가 되겠죠. 이 국가안보국은 반은 군조직이고 반은 민간조직입니다. 국방부에도 속하면서 또 어디 부처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반은 민간 군이 아닌 데서 돈과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뭘 하느냐?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저도 이 핸드폰 쓰고 인터넷 치고 하는 거 그거를 감청을 다 시켜봅니다. 물론 기계로 하죠. AI로 하죠. 컴퓨터로 하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많이 쓰거나 하면 쫙 잡아내서 그 많은 통신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었어? 뭐 어디 만나자? 이런 전화까지 다 듣는 그 쓸데없는 건 다 하고 위험한 말 딱딱딱 잡아내서 하는 거죠. CIA보다 훨씬 정치한 조직이고 위성을 돌리는 NRO보다 훨씬 센 조직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딱 해주면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최초로 알면서 CIA 요원들을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NSA가 이 NSA는 미국에 이제 국방부가 있고요. 국방부에서 정보를 총괄하는 조직의 국방본부입니다. 이게 DIA라고 하죠.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NSA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반군 반관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NRO 같은 게 이제 국가 정찰국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육군 정보국, 해군 정보부대, 뭐 쭉 해병대 이런 게 쭉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NSA고 미국 정보기관 중에서 제일 큰 게 NSA입니다. 자, 이러한 NSA가 기술 정보를 합니다. 인간 정보를 하지 않고 기술 정보, 신호, 그 다음에 영상도 구하고 다 구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을 끝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내죠. 그게 54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서 공동 방위를 하니까 그 외에 부차적인 게 다 합니다. 상호 정보 협정도 자동으로 체결된 겁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받아낸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후속 협정으로서 56년 1월 달에 정보 공유 협정을 한미가 맺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보할 게 뭐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정보도 미군이 다 하고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누구를 잡아오거나 뭘 확인해 오는 인적 정보 활동만 우리가 했었죠. 그거 했던 사람들이 극동군 정보참모부, 그걸 G2라 그러죠. 거기에서 했던 이제 캘러브랜드, 코리아 리에정 오피스, 한국 연락사무소 소속으로 이제 첩보원들을 한국인들이 썼던 거죠. 캘러 부대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점점 그게 발달해서 미국이 NSA를 만든 다음에 자, 북한이 그때 전쟁하고 나서 끝나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북한 신호 정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랑 협정을 맺습니다. 미국의 NSA가 감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청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청을 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도 만들어라 해서 만듭니다. 그게 37 부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NSA 그러는데 우리는 Defense Security Agency, 국방안보국 정도로. 근데 이건 우리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어로 NSA랑
문서를 주고받을 때 37, 777 부대라고도 했다가 또는 뭐 DSA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DSA라고 하고 한국말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삼청동에 본부를 만들었다가 59년에 이태원,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일산 쪽에 어디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 조직이고, 그러면 이 감청 장비는 미국이 당연히 잘 만들죠. 우리는 그 기술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배워가는 중이죠. 그럼 미국 친구들은 그 감청 장비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우리 거 하는 게 싸니까. 어디 짓고 관리하고. 그래서 자기네 NSA 한국 파견 본부를 두는데 그게 서슬락, SUSLAK, Special US Liaison Advisor, 대시하고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특별 미국 연락 고문단, 주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서슬락이라는 데가 NSA 지부로 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서슬락과 우리 37 부대가 연결되었고, 서슬락이 이 장비하고 뭐 이런 걸 주면은 그걸 우리가 쭉 관리해서 같이 듣고 같이 판단하는 거죠. 자, 한미 간에 이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또 미국이 또 다른 위성으로 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 정보를 우리나라 비밀과 똑같이 보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SI예요. 이걸 공개하게 되면 우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까지 파탄이 납니다. 이 지소미아를 한일 간에 맺었는데 지소미아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 우리가 공개하면 이것도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네 국익에 손실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래 SI 깎게, 너희 동의해. 그럼 같이 죽자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으니까 둘 다 안 한미 간에 문제가 된, 미국이 그때 반대할 테니까 미국을 물고 늘어져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가증스럽다 그럴게요. 이런 사람들 다 반미운동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한미 정보 공유 협정을 이용해서 자기 살궁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반미주의자들이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37 부대는 신원조회를 굉장히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신원조회 하는 걸 싫어하는데 NSA야말로 특급 부대이기 때문에 하고요. 또 거기에는 들어가는 우리 병사들도 굉장히 고급 자원들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나라 공과대학 제일 좋은 거를 서과포라고 그러죠. 서울대 공대, 타이스트, 과학권, 포스텍, 서과포. 그 다음에 뭐 문과 쪽에서는 서연고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과포, 서연고. 그 5개 대학 출신들만 거의 간다 그러죠. 그것도 공대 쪽으로, 전자 뭐 이쪽 과들만. 굉장히, 그리고 영어 굉장히 능통한 친구들만. 그래서 거기는 뭐 머리도 기르고 사복도 이루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부대니까. 상당히 엘리트리 가는 부대입니다. 몇 명인지도 뭔지도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서스락하고 우리 37 부대가 지금 우리도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장비는 미국 걸 갖고 오겠죠. 미국이 좀 빌려주는 것 같아요. 팔지는 않고 워낙 기술 유출을 모든 걸 다 열어보지 못하도록 걸었죠. 우리가 가령 미국에서 F-35 사면요, 우리는 그걸 운전만 하는 뿐이지 뭐 하나 고치려는 것도 못합니다. F-15K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다 겁니다. 그거 갖고 뜯어갖고 모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미국 감청 장비는 더하죠. 그래서 그걸로 얻은 자리를 공유하는 거고, 이게 한미 동맹입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자기 살려고, 일단 자기네가 살고 문재인이 다치지 말고, 제가 서서박이라 그랬죠. 서훈, 서욱. 서훈 안보실장,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해경청은 사실은 김홍희 씨가 있던 해경은 좀 핵심 정보는 아니죠. 국내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서박이 다치면은 그 다음 누가 다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걸리죠. 이게 똑같아요. 이 탈핵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그걸 집행한 게 백운규 씨고 청와대와 연결성이 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 백운규 씨를 구속하니 많이 가면 그 다음 뭐예요? 문재인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수사는 본격 안 됐지만은 김학의 씨 불법 출금에 누가 했습니까? 거기에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데 그 올라가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문재인으로 문재인이 치게 되면 민주당이 와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문정권이 쉽게 말하면 똥을 아무데나 싸놨고 닦아내는 게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하도 엉망진창입니다. 뭐 이재명 씨 후보에 대한 그 사람의 개인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박지원 씨가 국정원을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국정원, 경찰, 뭐 모든 기관에 과거사위원회 넣어갖고 다 뒤집어 놨잖아요. 다 까였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신정부 들어서서 그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선이고, 네, 이런 겁니다. 미국 싫어하는 그들 면피 위해 한미동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그 당시에 하태경 씨라든지 한주호 국힘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탈북한 거 월북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뭐 해준 게 있어요. 특히 하태경 의원은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뭐 김정은이 사과했어 하고 툭 치고 넘어간 그런 게 있으니까 참 뭐 지금 와서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물건 늘어지는 겁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문원 의원 사례를 말씀드렸죠. 정문원 의원은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정해서 1,0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한 대신에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힘당에서도 누군가가 한 불이익을 물어 쓰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공개하자 그러십시오. 그래야 저자들이 뜨거 그러지 끝까지 오리발입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양산에 가서 갑자기 농사꾼처럼 신발 허름한 거 흑투성이 수염 이렇게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뭐 아주 착한 할아버지 포즈로 가고 있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무죄입니까? 이게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작태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보이는 작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